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71문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제목을 조선의 쿠데타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조선의 쿠데타란 말은 연결은 잘 안 됩니다만 제가 정리한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쿠데타다. 자, 이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아마 조선의 쿠데타급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쿠데타 여기에 나온 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난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난, 누구누구의 난,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난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것 중에, 어떤 왕권과 관련된 중요한 움직임이 이제 쿠데타라고 할 때, 무인정사라는 게 있었고, 계유정난, 중종반정, 인조반정이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사실은 다 배운 것인데, 여기에 무인이다, 계유다, 이거는 이제, 간지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글쎄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유정난, 이런 것은 드라마에 많이 나오니까 또 좀 익숙합니다. 무인정사, 네, 조금 이렇게, 덜 익숙할 수도 있고요. 또 중종반정이다, 인조반정이다, 이것은 또 조금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칭을 붙일 때, 명명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왜 정사라고 했느냐, 정사, 그렇죠, 정사. 그리고 왜 정난이라고 하느냐, 왜 또 반정은 무엇이냐 하는지 그것만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네, 정사와 반정 또는 정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사와 정난이 왜 이런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중종 반정과 인종 반정 중에 반정이란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가 나무위키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사를 보면 정은 이제 정한다, 그렇죠? 정한다는 것도 있고 또 안정시킨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쓰죠. 회사, 상사 할 때 많이 씁니다. 이 토지신을 얘기한다. 네. 옛날 왕조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종묘와 사직입니다. 그렇죠? 사직이다. 사는 이제 토지신을 얘기하고, 직은, 곡식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서울에도 가면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사직을 정하던 일을 정사라고 한다. 그리고 또 사직을 안정시킨다. 안정시킨다는 것은 사직이 좀 흔들린다,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직을 안정시켰다. 무인년에 사직을 안정시킨 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은 보면 이제 정도전 일파가 대군들을 살해할 업무를 꾸미고 있어 진압했다는 명분으로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이제 난리를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1차 왕자의 난이다. 또 방석의 난, 방원의 난, 정도전의 난이라고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1차 왕자의 난,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무인정사라고 한다. 네. 방원이 이렇게 상대가 되는 정도전 일파를 이렇게 사실 죽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자가 방석이 돼 있죠. 막내 방석이 아니 뭔가 한 일도 없고 별거 없는데 왜 장자를 세자로 해야 되는데 막내를 이렇게 시켰느냐. 이래서 반감을 품고 이 방석을 말하자면 옹호하던 정도전 일파를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직을, 위태로운 사직을 안정시켰다 해서 자신들이 붙인 것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정사라고 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후에 이렇게 보고 있다. 사직을 안정시켰다. 두 번째 이제 정난이다. 정난. 이것은 이제 계유년에 정난이 일어났다 해서 계유정난이다. 네. 여기서 난은 어렵다는 뜻이죠. 어렵다. 어려운 것. 정이라는 것이 요 글자가 사실 잘 보기 힘듭니다. 편안할 정이다. 네, 편안하게 한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다스려서 편안하게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라가 처한 병난이나 위태로운 재난을 평정했다. 또는 결국은 난국을 수습했다. 그것이 이제 정난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정치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제 정사정자에다가 난리라고 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난이라고 쓴다. 자, 계유년에 정난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수양대군과 관련됩니다. 김종서 장군을 죽이죠. 단종원년에 자, 세종과 문종이 이제 좀 일찍 죽으면서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을 고명 대신으로 해서 우리 단종을 잘 지켜주라고 했는데 수양대군이 자리에 눈뜨을 들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김종서, 황보인 등이 피살되고 안평대군도 이렇게 사약을 먹고 죽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인데 이걸 정난이라고 이제 붙인 것이죠.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이제 결국 왕위에 올라서 또 계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그렇죠. 난국을 수습했다, 잘 평정했다는 이름으로 이제 계유정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실패했으면 무슨 누구누구의 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정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정이 나오는데 반정은 글자는 쉽습니다. 예,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죠? 반대로. 그리고 바르다. 예, 본래의 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반정이다. 그렇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걸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난리를 진압하여 태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도 반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종 반정이다, 인조 반정이다. 이때는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는 것을 이제 반정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이 나온다. 자, 중종 반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종 1년, 1506년이 되네요. 성희안, 박원종 등의 연산군을 몰아내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중종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연산군과 관련된 사극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즉위한 것을 반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연산군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내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반정이다. 인조 반정은 광해군이 관련됩니다. 조선에 군이 붙은 연산군과 광해군이 물어나는 그런 것이 반정입니다. 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과 그 직권파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을 인조로 즉위시킨 정변이다. 네, 이것을 반정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앞에 두 개와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을 왜 반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결국은 대놓고 왕의 폐위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네, 앞에 두 개, 그렇죠. 무인정사와 계유정난은 대놓고 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즉시 바꿔지지는 않았다. 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태종이라든지 세조가 즉위를 했지만은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때는 대놓고 아예 왕을 이제 폐위시킬 목적을 했다. 그래서 반정이라 한다. 무인정사와 계유정난은 정적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고 또 지금 사세가 급박하여 왕의 재가를 받을 틈이 없이 적을 죽였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반정이 아닌 정난으로 부른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은 대놓고 왕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반정으로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쿠데타들을 결국 이제 쿠데타의 주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역들은 공신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신 무슨 공신의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조선도 보면 개국 공신부터 쭉 공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네 개에 보면 무인정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걸 붙여서 정사공신이다. 사직을 안정시킨 공신이다. 정사공신이다. 자, 정난이 일어났다. 그렇죠.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 정난공신이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말은 쓰진 않겠죠. 공신들이 쭉 시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쓰게 되면 좀 헷갈리겠죠. 자, 중종 반정 때는 전국공신이다. 예, 나라를 편안하게 시켰다. 인조 반정은 정사공신이다. 예, 사직을 또 편안하게 시켰다. 예, 물론 뜻은 보면 대략 비슷하죠. 나라와 사직을 제대로 편안히 시키고 되돌려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보면 이런 공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이 정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뭔가 안정시켰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편안할 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 안 씁니다만 서울 사대문의 북쪽에 있는 것이 숙정문이에요. 숙정문. 네. 원래는 숙청문이었는데 이것이 이름이 숙정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네.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자신들은 자기는 전국이다. 네. 전국 신사다. 우리 뭐 앞에 뭐 전국 그 공신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이 글자를 쓴다. 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야스쿠니 신사를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까지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만 아는 게 알고 있는 것은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또 어떤 글자를 쓰는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명분을 붙이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뭘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조선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어떤 사변들, 정변들을 보았습니다. 무인년에 일어난 정사가 있다. 사직을 안정시켰다. 계윤년에 일어난 정난이 있었다.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평안히 시켰다. 중종 반정, 예. 그리고 인조 반정,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